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재테크의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좀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게 진짜 버블인지 아닌지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좋은 자료가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봐드릴까 합니다. 지금이 버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주택 가격, 그 다음에 주식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버블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릴까 합니다. 그 17세기에 일어났던 튤립 투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17세기에 일어난 그 과열 투기 현상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 튤립 한 송이를 그 집 한 채 값과 이렇게 맞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이 튤립 가격이 50배가 뛰는 현상이 발생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이렇게 폭락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어났던 이유는 네덜란드가 당시에 이 직물과 관련된 그 굉장히 선진국이었죠. 산업이 번창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에 와서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튤립이 무슨 재산적인 가치가 있겠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는 되게 안 좋아지는데 자산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그래서 버블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10년이 지난 후 10년 후에 사람들이 현재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지금이 버블인지 아닌지 정상인지 상당히 좀 걱정도 되고 관심도 많은 편이죠. 왜 이런 걸 예측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어쨌든 좋은 책을 읽다가 좋은 자료가 있어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요즘 나오는 그 기사를 보면 절세 매물 폭탄, 집값 하락 가능성 낮다. 그 다음에 공공 재개발은 거의 자초 분위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보유세가 2천만 원, 5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올라가고, 예를 들면 아리팍 같은 경우는 4,300만 원 종부세 폭탄을 맞는다. 그래서 올해 5월 달 전에 6월 1일 되기 전에 팔아야 된다. 그러면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또한 부동산도 갖고 있고 주식 투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가 버블인지 아닌지 굉장히 궁금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일종의 답변이라고 할까요? 그런 책을 하나 찾았습니다. 요 책인데요. 나중에 저희 경자인에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제목은 버블, 부의 대전환, 출판사는 브라이트에서 나온 책입니다.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재죠. 집에 불이 난 겁니다. 이 불이 나려면 세 가지가 조합이 돼야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산소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연료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일정 온도 이상 발화할 수 있는 열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사실은 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버블의 논리에 적용을 해보면요. 그걸 버블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시장성과 투기, 그 다음에 돈과 신용, 이렇게 세 개의 정책 또는 기술, 이게 결합돼야지만 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버블이 될 수 없다. 버블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무엇인지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불이 발생하려면 산소, 열, 그 다음에 연료라는 3요소가 활용이 돼야 된다. 이 세 가지 요소만 있으면 조그마한 불꽃을 일으키고 곧 불꽃이 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제거하면 다시 진압도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이 내용을 저자가 얘기하는 버블 트라이앵글에 대입을 해보면 첫 번째가 시장성입니다. 이 시장성은 자유롭게 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용이성, 팔기가 쉽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할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자산의 일부만 구매할 수 있어도 시장성은 매우 높아지는 거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모기지증권이 대표적인 사례고 현재 주식시장에 부동산 리츠가 그렇죠. 부동산 리츠를 광고하는 걸 보면 스타벅스 한 잔 값으로 엄청나게 큰 건물의 소유주가 된다. 이런 것들이 시장성이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굉장히 용이해야 된다. 즉 거래가 쉬워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아무래도 매매가 용이하죠. 10,000원짜리도 있고 30,000원짜리도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버블이 끼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투기입니다. 초보 참여자들이 참여하기 시작하고 그 참여가 폭증하는 순간 바로 투기라는 요소가 결합이 된다고 합니다. 지한이 아빠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현재 암호화폐에 관련된 투기가 대표적으로 이 투기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돈과 신용, 열이라는 것이죠. 즉 불을 더 세게 넣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요. 그건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낮은 이자율과 느슨한 신용 조건. 이자율이 낮고 대출을 받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보다 신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버블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현재 시장을 보면요. 시장성 매우 좋죠. 그렇죠? 거래도 잘 되고 주식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혹자가 보기엔 투기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돈과 신용 어떻습니까? 이자율 지금 굉장히 낮죠. 그 다음에 신용 조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고 예를 들면 아파트라고 봅시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은행 대출이 확대되고요. 1억짜리 하는 집이 10억이 돼버리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커지니까 그러면 투자가 시작되고 그 가격이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 버블이 폭발한다. 즉 이 버블은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결합돼야지만 터지고 이 터진 버블이 꺼지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버블이 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실현 가능한 것은 바로 연료 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자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시장성이라는 것은 금융과 부동산의 구조화로 시장 자체가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제도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투기적 수요는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꼭 지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바로 이 돈과 신용이 버블을 꺼뜨리는 가장 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되면 결국 버블은 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상 추세가 견고해지면, 즉 금리가 인상하는 추세로 방향타를 잡으면 퍼펙트 스톰이 오게 될 가능성이 많다. 결국 낮은 이자율과 느슨한 신용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바로 버블을 꺼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블 자산에 투자할 돈과 신용은 한정되어 있는데 금리가 인상되거나 중앙은행이 긴축으로 돌았을 경우에는 신용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대출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버블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죠. 이러다가 아주 작은 뉴스에도 시장은 민감해지면서 투자자들의 투매가 시작되면서 버블이 붕괴되죠.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느슨한 신용은 사실 한국의 대출 시장은 느슨한 신용의 시장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신용관리를 상당히 잘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10억 이상 대출에 대해서 금지를 한다든지 DTI 이런 것, 담보 비율, 그 다음에 소득 비율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저희 나라는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이 느슨해지진 않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자율은 결국 핵심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버블이 꼭 나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역사상 보면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고 합니다. 혁신을 촉진하게 돼서 미래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도 있고요. 버블로 인해 개발된 신기술이 이 미래 혁신을 촉진하고
다른 산업 분야로 옮겨가기 전까지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그때 몰렸던 돈들이 대부분 이 인터넷 시대를 만들어내게 됐죠. 최근에는 그렇게 된 게 아무래도 블록체인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가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없었던 기술 프로젝트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지금의 버블이냐 아니냐 라는 것보다는 이게 버블이라고 판단된다면 이 버블이 꺼지는 신호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금리의 인상이 그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버블이 터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사상 보면 버블이 터지면 빈부의 격차는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대응을 잘해낼 것입니다. 그게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하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버블의 기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대 2년을 넘지 않았습니다. IMF도 그렇고 2008년도 금융위기도 그렇고 대공황도 그렇습니다. 물론 주식이나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기는 하지만 그 기간은 2년이 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한이 아빠가 생각하는 것은 최장 2년을 견딜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부채를 갚는 것은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부채가 버블이 끝나고 다시 경제가 상승할 땐 인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채를 갚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자산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현금화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게 뭐 퍼센트는 몇 퍼센트는 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주식 투자를 한다면 우량주나 배당주 위주로 하고,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면 환가성이 높은 아파트로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상가나 토지보다는 환가성이 그나마 좋은 아파트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따로 책립을 하겠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버블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그마한 팁이라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버블은 시장성과 투기와 돈과 신용으로 이루어지고, 이 중에 하나라도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버블은 꺼지게 되어 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